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구분하고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기기 때문에 무작정 소비를 유지하다 보면 빠르게 자산이 고갈되고 심각한 생활 불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는 반드시 기본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로 나눠서 계획해야 하며, 이 구분이 명확해야 실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생존과 직결된 줄일 수 없는 필수 지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주거비는 월세 관리비, 수리비 등을 포함하고, 이미 자가 주택에 살더라도 세금이나 유지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식비는 기본적인 세끼 식사와 간단한 생활 소비를 반영해야 하며, 무리하게 줄이려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공과금은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가 포함되고, 특히 고령층 가구에서는 여름, 겨울 냉난방비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정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정기 검진비 외에도 약값, 병원비, 비급여 항목,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까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반면 여유생활비는 선택적으로 조정 가능한 부분으로 본인의 경제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 취미, 외식, 자녀 지원이 포함됩니다. 여행비는 국내외 여행의 빈도와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무리하게 계획하면 필수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식비 역시 기본 식비와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빈도와 수준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 지원은 반드시 본인의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계획해야 하며, 무리한 지원은 결국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체 생활비를 나누는 기준은 우선 필수 지출을 정확히 산출한 뒤 남는 자금을 여유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월 20만 3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할 때 최소 6,070%는 기본 생활비로 설정하고 3,040%를 여유 생활비로 배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최소 15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확보하고 100만 원 정도를 여유 생활비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실제 지출 내역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살아간다고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활 패턴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별로 나누고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 소득 감소를 모두 반영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전체 자산이 흔들리지 않고 여유 생활비를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조정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분 없이 생활비를 사용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지원, 여행비 지출로 인해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철저히 기본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로 나누고 현실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불확실한 노후 상황에서도 재정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품격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핵심이 바로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과 동시에 바로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퇴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생활비 부족, 자산 급소진, 불안한 노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반드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세부터 65세 사이에 수령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5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퇴직연금 역시 일시금으로 받을지 분할연금으로 받을지를 미리 선택해야 하며 대부분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가입 시기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연금 개시까지 13년 이상의 공백기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활비 최소 6개월치 이상의 비상금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60대 이후 노후 생활비는 보통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최소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상의 비상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비상금은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비상금은 반드시 현금 또는 바로 인출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단기예금, CMA 통장, 고정금 및 단기 상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이나 고위험 투자 상품, 부동산처럼 쉽게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에 모든 돈을 묶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비상금의 목적은 긴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전체 자산 중 현금성 자산 비율을 최소 20%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 이상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형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중 일부는 공백 기간을 대비한 생활비, 일부는 의료비와 긴급 상황, 대비 자금으로 분리해두는 것이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퇴직 전부터 연금 개시 시점을 미리 계산해 소득 공백 기간이 18개월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금 1,500만 원을 따로 준비해 퇴직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도 생활비와 의료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B씨는 공백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금을 투자에 몰두했다가 연금 개시 전 생활비가 바닥나고 급하게 자산을 처분하면서 큰 손실을 입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는 반드시 은퇴 시점과 각종 연금, 소득 개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비상금과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공백기를 최소 6개월 이상 대비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안 없는 노후를 보내는 핵심입니다. 비상금 없이 준비 없는 노후는 결국 자산 고갈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소득 공백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비상금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정지출 점검과 불필요한 소비 습관 정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줄어든 소득에 맞는 소비 구조를 조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도 젊을 때 유지했던 소비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체면과 과시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하는 경우 자산이 급격히 소모되고 결국 경제적 불안정에 빠지게 됩니다. 노후 생활비 중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고정지출의 정확한 구조 파악입니다. 고정지출은 매달 변동 없이 반드시 나가는 금액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주거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잘못 관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결과 생활비 부족을 초래합니다. 먼저, 통신비는 많은 노후 가구에서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스마트폰 요금, 인터넷 TV 결합 상품, 부가 서비스 등 가입 당시에는 별것 아닌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상당한 지출이 됩니다.
특히 자녀나 지인의 권유로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점검해 실제 사용 패턴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해제하면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역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경우 공용 전기, 청소, 보안,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매달 고정적으로 부과됩니다. 특히 노후된 주택의 경우 관리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주거지를 선택할 때 관리비 구조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독주택이나 효율적인 공동주택으로 거주지를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보험료 또한 고정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 가입한 각종 보험을 노후까지 유지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중복된 상품이나 이미 필요성이 낮아진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빠져나가며 정작 급한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기존 보험을 전면 재점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품은 해지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월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지출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체면 비용과 과소비 습관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자녀, 지인과의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체면을 지키기 위한 지출이 반복됩니다. 고급 외식, 불필요한 선물, 무리한 모임 참석, 자녀를 위한 과도한 지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거나 손주가 생기는 시기에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게 자산을 내어주거나 본인의 경제적 안전망을 훼손하면서까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 지원은 반드시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고 무리한 요구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젊을 때처럼 빈번한 외식, 쇼핑, 고가의 취미 활동을 이어가다 보면 노후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고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돈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SNS나 주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따라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현실에 맞는 소비 구조를 엄격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비교와 과시를 줄이는 심리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매달 고정 지출을 엑셀이나 가계부 앱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6개월 단위로 전체 소비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지출을 집중 점검하면 의식하지 못한 새는 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는 고정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정리해야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를 최적화하고 체면 비용과 과소비를 줄이며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소비 패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정된 소득으로도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일수록 소비 통제가 곧 경제적 독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실적인 자산, 배분과 월별 소득 흐름을 철저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막연히 모아둔 돈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 물가 상승 등으로 자산이 빠르게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소득을 새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월별 고정소득을 만들어 놓는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 임대 수익, 투자 소득의 균형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원은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합쳐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와 납부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월 100만 원 내외를 기대할 수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더하면 총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고정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금 수령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공백 기간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대 수익을 통해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세나 임대료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거주 외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규모라도 월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소형 상가, 원룸 등 비교적 관리가 쉬운 부동산을 통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투자 시에는 지역, 공실 위험, 관리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무리한 대출을 동반하는 고위험 투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소득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도 필요합니다. 노후 자산을 단순히 예금에만 묶어두는 것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고 자산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정기예금, 채권, 배당주, 저위험 ETF 등을 활용하면 매달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투자 소득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노후에는 고위험 투자로 원금 손실을 보는 일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금, 임대 수익, 투자 소득을 조합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목표 소득 흐름을 계획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월 150만 원, 임대 수익 80만 원, 투자 소득 20만 원을 확보하면 총 월 25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비뿐 아니라 소규모 여유 생활도 가능하며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험 투자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우선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다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로 원금을 잃으면 남은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주식, 비트코인, 고위험 부동산 등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전체 자산의 10%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전체 자산 중 최소 20% 이상은 현금 또는 바로 인출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으로 보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돌발 지출, 생활비 부족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재정의 핵심은 단순히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산 배분과 매달 고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대 수익과 투자 소득을 적절히 조합해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 흐름이 설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도 빠르게 소모되며 결국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고위험 투자를 줄이며 연금 임대 수익 투자 소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어야만 남은 노후를 경제적 불안 없이 품위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 의료비와 돌발 지출까지 포함한 최종 재무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만 계획하고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돌발 지출을 간과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의료비와 돌발 상황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가족의 긴급한 지원 요청이나 주택 수리 같은 큰 지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계획에 포함하지 않으면 결국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후 의료비는 단순히 보험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5세 이후 의료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며 만성질환 약값, 병원비, 비급여 진료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치매, 심혈관 질환, 암 같은 중대 질병이 발생하면 수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매월 기본 생활비 외에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의 의료비를 별도로 계획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해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의료 비상금을 현금이나 단기 금융상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노후에는 의료비 외에도 다양한 돌발 지출이 발생합니다. 자녀, 결혼, 손주, 교육비, 갑작스러운 가족, 병간호, 주택 수리비, 법적 분쟁 비용, 장례비까지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비상금을 준비하지 않아 자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이는 결국 남은 노후 생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돌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 중 최소 20% 이상을 현금이나 바로 인출 가능한 자산으로 확보해야 하며 생활비 기준 6개월에서 1년치 즉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비상금을 별도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외벽 보수, 지붕 교체, 수도, 전기 공사, 가구 교체 등 예상치 못한 큰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추가 자금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최종 재무 시뮬레이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81세, 여성 86세지만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 최소 90세 이상까지 재무 계획을 세워야 현실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은 구체적으로 매월 고정 생활비 250만 원을 12개월, 25년간 계산하면 약 7억 5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여기에 매년 400만 원씩 의료비를 25년간 더하면 약 1억 원 추가 비상금 3천만 원, 주택 수리와 돌발 지출을 위해 약 5천만 원을 더하면 총 필요한 노후 자금 규모는 약 9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자금을 연금, 임대 수익, 투자소득, 비상금으로 현실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 투자는 최소화하고 안전한 현금 흐름 위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매년 소비 내역과 자산 변동을 점검해 계획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생활비 계획을 넘어서 의료비, 돌발 지출까지 포함한 철저한 최종 재무 시뮬레이션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도 자산을 지키며 품위 있는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의료비, 비상금, 장기 계획을 포함한 종합 재무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세워야만 현실적인 노후 준비가 완성됩니다.